빌딩 30평대 건물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독방 언니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지금 온도가 거의 한 35도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건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 고객께서 매수를 하시고 리모델링을 한 건물인데, 현재 저희 위치는 논현동이고 언주역 1번 출구에서 약 한 5분 거리에 있는 코너 건물이에요. 6m로 코너에 위치한 물건이고, 몇 평일 것 같아요? 대지? 100. 응? 100평.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쪽 오른쪽 골목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의 전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데, 대지 면적이 35평인 건물이에요. 재작년 4월에 저희 매수자 고객분께서 34억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9,600선에서 매입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지하 1층에서 2층에 약간 허름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증축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끝낸 상황이고요. 대표님, 이 건물 결국은 왜 선택하셨냐 했더니, 물론 이제 변혜인 팀장이 추천했으니까 했다,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상에 노출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2종 주거 지역인데 그러면 몇 프로죠? 200%. 지상층 용적률을 200%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이지만 지하층도 지상에 노출이 되면서 연면적이 약 88평이 나와요. 그러면 거의 지상층 용적률로 봤을 때 250평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35평형의 2종 건물이지만 실제 연면적은 3종보다 사실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건폐율이 10% 더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땅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 소규모 리모델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매입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꼬마 빌딩 30평대 건물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안에 어떤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인데 주차장은 한 대 나왔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1층, 우선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는 지상 1층입니다. 안으로 좀 들어와 보시면, 원래가 여기가 이제 주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고 지하부터 지상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력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트고 H빔을 쏴서 구조 보강을 튼튼하게 했고, 이런 구조 보강을 이 벽면 쪽으로 쭉 나열을 하면서 내부적인 공간을 좀 크게 뽑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죠? 여기가 몇 평이에요? 지금 이 평수가 지상 1층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도로면으로 넓게 뽑은 이 벽면을 모두 통창으로 만들면서 개방감을 준 것도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층고도 꽤 높습니다. 오래된 주택 건물들의 층고가 낮으면 2.45, 적당한 크기가 이제 2.8 정도 나오는데, 주택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 아예 바닥부터 전면까지 다 터요. 그래서 그 터는 비용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실 때 포인트로 삼으신 게, 논현 쪽에 소규모 사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통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동일하게 맞춘 상황이고요.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하 1층과 1층을 같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우선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이 건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서 임대 면적을 최대치로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2층. 근데 밖에서 보면 여기 3층 같은, 여기도 다 통창으로 만들었고 규모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서 공기 환기가 가능하게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 고바위예요. 그 언덕 맨
꼭대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볼 수 있는 전경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각 층마다 이제 화장실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계단 안에 층고가 이제 굉장히 높게 빠지는 효과가 있고, 올라가면서 이런 디테일한 조명 같은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컨셉화된 형태의 깔끔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증축된 공간이에요. 이제 3층 좀 더 넓게 높게 빠졌고, 여기도 동일하게 20평대가 나오는데, 이 3층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짜자잔, 복층이에요. 3층과 4층을 연층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4층에는 아주 멋진 게 숨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4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히든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약 8평 정도 되는 4층의 임대 공간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로 이용하면 탕비실이나 휴게실 형태로도 되고, 짜자잔. 논현동에 여러분 되게 언덕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언덕의 장점이라고 하면 경사면을 통해서 지하층을 노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높은 층고를 통해서 좋은 전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논현동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밤 되면 또 되게 예뻐요. 뒤로 돌아가시면 굉장히 넓은 짜라란 4층에는 생각보다 넓은 테라스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테라스 공간까지 합치면 쓸 수 있는 면적이 약 한 20평 정도는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뒤로 보시면 이제 높은 언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트여 있다는 점도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임차 문의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변으로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많고, 여기랑 가까운 장점 때문에 통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니즈들, 그리고 1층으로 노출된 지하층은 소규모 카페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의도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5평형, 30평대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물건이 지어지거나 신경을 많이 썼을 때 연면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0평대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건축행위를 통해서 임대 면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건물은 어쨌든 35평 대지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건폐 용적률을 진짜 빠듯빠듯하게 다 채워서 3종보다 연면적이 더 나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 1층이지만 노출된 1층이나 다름없는 지하 1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카페 같은 자리로 너무 좋거든? 그래서 층고도 되게 높고 지상층보다는 조금 적은 평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게 빠진 전용이에요. 사실 지상층은 사무실이나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하나씩 넣거든요. 근데 지하 1층은 근생으로 이제 임차 업종이 카페든 뭐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임차자가 들어올 거를 고려해서 양층 화장실도 2개 놨고, 그렇게 고려를 해서 설계를 진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매도자가 나중에 임차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고민을 한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진행하시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매입 후에 매도자가 나가시고 전반적으로 용도 변경 진행하고 건축 설계 뜨고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공사하는 그 과정 안에서 사실 되게 무난하게 진행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중간에 시공사랑 설계자와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런 신축행위든 뭔가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거는 직업 하나 더 갖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대표님께서 정말 그 말이 맞다. 본업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건축행위를 해보는 경험도 처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규모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개 층을 증축을 하고 전반적인 구조 보강을 전체로 다 진행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모델링 비용은 약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기존에 이 대표님은 신사동에 만들어진 건물을 매입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경험은 내가 좀 손을 대서 디벨롭을 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으셨고, 그래서 작고 위치가 좋은 데를 사시길 원해서 이 물건을 매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34억에 매입을 해서 현재는 50억대
20대 후반의 금액으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계속 금리가 그렇게 좋을 줄 알았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금리의 부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도 본인이 이거를 선택한 건 잘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강남의 역세권의 코너에 30억대 건물이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물건이에요. 지금 이런 건물 찾으시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희소한 건물을 잡으셔서 디벨롭을 하는 경험을 했고, 건물에 처음 투자하시거나 처음 건축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모의 건물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 만들어 놓고 보니 이제 잘 팔 일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매매나 임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 멋진 꼬마 빌딩 리모델링 사례 같이 봤는데요. 이제 35평 건물도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